새로움은 큰 결심보다 작은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평소와 다른 자리와 속도, 말투를 시도해보면 굳어있던 감각이 조금씩 깨어납니다. 어제보다 한 뼘 더 친절하고 한 걸음 더 용감해졌다면 오늘의 나는 이미 다른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과 행위를 하는가가 곧 다음의 나를 형성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스스로가 다음 생의 자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소유는 목표가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 애쓰기보다 무엇에 얽매이지 않을지 스스로 묻는 일이 중요합니다. 기꺼이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삶을 가볍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제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마음은 늘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했던 그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건 화려한 조언이 아니라 법정 스님의 담백한 문장들이었습니다. 그의 문장들을 소리내어 읽다 보면 참 신기한 경험을 하게 돼요. 내가 무엇을 그토록 꽉 붙들고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이토록 힘들었는지 비로소 선명해지거든요. 집착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 내려놓음을 통해 삶이 더 단단해진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그의 메시지는 종교와 상관없이 삶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읽어드리고 싶었던 책이 바로 법정 스님의 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이슈가 있어서 늘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채널을 시작한 지 무려 만 6년 만에 드디어 법정 스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해서 필사하고 낭독하며 마음 공부를 했던 그 귀한 문장들을 이 책으로 다시 만나니까 너무나 반갑고 벅찬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 함께할 책은 고요하고 단단하게 법정의 말입니다. 역사 콘텐츠 전문가 권민수 님이 스님의 대표 저서뿐만 아니라 강연과 법문, 실제 대중에게 건네셨던 생생한 말씀들을 총체적으로 엮어낸 책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요구받는 시대를 살아가죠. 정보는 빠르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못하고 선택지는 많지만 확신은 줄어듭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는데도 이상하게 삶은 얇아지고 관계는 예민해지며 하루는 쉽게 소진되곤 합니다. 법정 스님의 말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님의 말은 우리에게 당장의 해답을 던져주기보다 해답을 가로막고 있는 내 마음의 혼탁함부터 고요하게 정리해 줍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제대로 사는 감각을 되찾고 싶은 분들, 관계의 소란함 속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싶은 분들께 오늘 이 낭독이 깊은 휴식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음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법정 스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볼까요? 고요하고 단단하게 법정의 말 읽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어떻게 가벼워질 수 있을까? 비움과 자유. 언젠가 떠날 걸 알기에 오늘은 가볍게.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과 작별할 것이다. 살아있는 이때 내가 나를 비워야 한다. 언젠가 끝이 온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오늘의 가치는 또렷해집니다. 자존심은 줄어들고 미뤄둔 감사와 화해를 지금 말하고 싶어집니다. 붙잡을 인연과 풀어야 할 매듭을 가려보게 되고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걸 알면 당연한 것은 줄고 고마움은 커집니다. 좁아진 마음을 풀어내는 법. 모두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본심, 본 마음이고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이 옹색하고 뒤틀린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불편한 진실을 부정하지 않고 사실대로 수용하는 용기를 갖는 일입니다. 현실을 인정하면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여유가 생기죠. 진짜 내 마음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의 세상도 넓어집니다. 어떤 날에도 나를 깨우는 연습. 삶의 질은 결코 물질적인 풍요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여건 아래에서도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있다면 삶의 질은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삶의 깊이는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보다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또렷이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편한 상황도 달아나지 않고 마주하면 배움의 자리가 됩니다. 더 많은 성취로 공허를 덮기보다 욕심의 반응을 한 박자 늦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잔의 물, 한마디의 말, 한 번의 숨에 마음을 둘 때 거친 하루도 방향과 의미를 조금씩 되찾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고른 삶이라면 그 자체로 품격이 된다. 오늘처럼 모든 것이 넘쳐나는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기는 어렵지만 투철한 삶의 질서를 지니고 스스로 가난하게 살기는 참으로 어렵다. 풍요의 시대엔 더 사는 것보다 덜어내는 선택이 어려우니 유행과 비교 대신 내 일과 관계를 맑게 하는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비움이 목표가 아니라 흐트러지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때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의 결이 또렷해지죠. 작은 절제를 반복해 나만의 선을 정해둘수록 가치는 가격표가 아니라 태도에서 증명됩니다. 불안은 왜 자꾸 올라올까? 두려움과 신뢰. 흔들릴수록 의미를 붙잡는 연습.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모르면 끝없이 흔들리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안다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고통은 사건보다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커지니 왜 나에게 대신 여기서 무엇을 배울까로 질문을 바꾸면 마음이 버틸 자리를 얻습니다. 실패와 상처, 몸의 불편을 미워하지 말고 맥락과 신호를 정리해 한 문장으로 이름을 붙이면 감정이 다루기 쉬워지고 다음 행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의미를 찾는 습관이 평온을 만들고 본질을 잃게 해 내일의 길을 단단히 세울 것입니다. 순간을 감사히 붙잡는 마음. 한번 지나가 버린 것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감사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일기일회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기다리느라 오늘의 순간을 대충 지나치지만 기회와 만남은 같은 모습으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을 귀하게 대하는 건 말끝까지 듣기, 차 한 모금 제대로 음미하기처럼 현재의 주의를 온전히 두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정리와 정확한 인사로 스스로를 기분 좋게 만들고
놓친 순간은 후회 대신 메모로 남겨보세요. 다음 선택이 선명해지며 이렇게 정성을 반복할수록 하루의 밀도와 삶의 품격이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모든 파도는 내 바다에서 일어난다. 삶에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든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겪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 상황 탓에 세상이 잘못되고 누군가가 나빠서 내 삶이 이렇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삶의 불행한 그림자가 들이올 때 우리는 밖을 향해 삿대질하곤 합니다. 운이 나빠서 세상이 불공평해서 인생이 꼬였다고 믿는 것이 마음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겪는 모든 상황은 결국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마주하는 생의 풍경일 뿐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구름의 잘못이라 할 수 없듯 삶의 풍랑을 세상의 탓으로만 돌리면 우리는 영원히 상황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파도 또한 내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받아들일 때 변화의 열쇠는 내 손으로 돌아옵니다. 말투가 인생이 될 때 하루하루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과 행위를 하는가가 곧 다음의 나를 형성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스스로가 다음 생의 자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과로 자신을 설명하지만 실제로 나를 만드는 건 오늘의 말투와 태도, 작은 선택이 반복된 결과입니다. 생각은 시선과 언어를 바꾸고 그 언어가 행동을 이끌어 관계의 질까지 결정하니 피곤할수록 말과 표정을 되돌아봄으로써 거친 반응을 줄이고 정돈된 한마디를 선택해 보세요. 일은 삶을 어떻게 바꿀까? 일, 돈, 시간. 같은 아침을 새롭게 여는 마음. 당신은 이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만날 그날이 그날처럼 그렁그렁 맞이하고 있다면 새날에 대한 결례가 될 것이다. 아침은 하루를 여는 첫 문장이라 눈을 뜬 순간의 태도가 하루의 리듬을 좌우합니다. 대충 시작하면 기회를 놓치기 쉬우니 일어나 창을 열고 한번 숨을 고르는 짧은 의식으로 마음을 정돈해 보세요. 그러면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구분되고 우선순위가 서며 이런 작은 시작이 쌓여 삶의 품격을 만듭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타성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하루 24시간의 불임을 당한다. 그러나 주어진 인생이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매 순간 자각하는 사람은 그 24시간을 부릴 줄 안다. 같은 시간을 받아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하루의 주도권은 달라지며 그 시작은 지금 알아차림에서 옵니다. 해야 할 일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리면 일정이 내 리듬에 맞게 조율되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시간에 의미를 얻는 습관을 쌓을 때 내일의 더 큰 시간을 스스로 설계할 힘이 생깁니다.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사명은 그 누구의 강요도 아닙니다. 내가 찾아서 내 스스로 수행하려는 내 일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오로지 그것을 위해 존재의 의미를 가지는 것. 사명은 스스로에게 건 약속입니다. 일이 늘어도 마음이 메마르는지 오히려 맑아지는지로 진짜 사명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억지 열정 대신 방향이 맞는 몰입을 위해 능력과 욕망의 간극을 정직하게 보고 자원과 시간을 책임지기 위해 거절할 것을 고르세요.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하루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과정에서 환희가 생기고 내일의 방향도 또렷해집니다. 내가 나답게 일할 때 마음이 쉰다. 자기 특성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어떤 일에 전념할 때 우리들의 마음은 온갖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가장 투명하고 평온해진다. 이런 상태가 곧 마음의 안정이다. 마음이 이리저리 끌리면 쉽게 지치지만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한 가지에 온전히 집중하면 산만함이 줄고 안정됩니다. 이 집중은 과시가 아니라 맡은 일의 핵심을 정확히 보려는 태도에서 나오며 이때 소음은 배경이 되고 마음은 맑아집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만큼의 깊이를 확보하고 작은 진전에 의미를 붙이면 불안도 에너지로 바뀌어 평온은 결국 나다움을 지키는 결과가 됩니다. 오늘을 선택하는 연습. 나누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합니다. 호의는 오래 고민할수록 미루기 쉬우니 여유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움을 바로 건네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나눔은 크기보다 타이밍이어서 필요한 순간의 한마디, 메시지 한 줄, 양보 한 칸이 하루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렇게 즉시 행동하면 후회가 줄고 마음이 가벼워지며 작은 선행이 습관이 되어 우리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먼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특한 일입니다. 모든 것은 삶에서 시작되고 삶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행복도 불행도 기쁨도 슬픔도 따릅니다. 살아있음은 결과가 아니라 의미가 시작되는 조건이니 일상이 힘들수록 먼저 지금 숨과 몸의 온기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의 시선이 내일의 방향을 만들기에 거창한 이상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기준으로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기울여 보세요. 관계를 돌보고 맡은 일을 성실히 마무리할 때 하루는 방향을 찾고 삶이 스스로 의미를 증명하게 합니다. 물처럼 흐르는 사람은 결국 바다에 닿는다. 물의 흐름이 때로는 급한 여울과 폭포를 이루지만 그 종점인 바다에 이르기까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른다. 어려운 때일수록 급히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막막할수록 속도를 올리기 쉬우나 삶은 빨리 가는 문제가 아니라 방향과 리듬을 잡는 문제입니다. 불안과 조급함이 시야를 좁힐 때 잠깐 멈춰 숨을 고르고 상황을 차분히 살피면 건널 수 있는 지점이 보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과정에 정성을 들이며 한 걸음씩 가면 시간은 적이 아니라 동료가 되어 결국 우리를 더 넓은 자리로 데려갑니다. 내가 바라던 복은 어디에 있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각자 자기 자신이 어떤 맑은 복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조촐하게 지니고 싶은 맑은 복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돌아보십시오. 복을 묻는 건 큰 행운을 기다리기보다 숨쉬는 몸과 따뜻한 한 끼,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처럼 이미 있는 것들을 다시 알아보는 일입니다. 익숙해지면 그 가치가 흐려집니다. 평온함에 익숙해지지 말고 오늘의 작은 기쁨을 하나씩 떠올리면 욕망의 초점이 더 많이 해서 충분히로 옮겨가 비교가 잦아듭니다. 복은 결국 관계와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답지 않을 때
우리는 아프다. 자기답게 살려는 사람이 자기답게 살고 있을 때는 감사와 환희로 충만해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괴로워한다. 자기 몫의 생을 아무렇게나 낭비해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기쁨과 피로는 보상보다 내가 가는 방향과 맞는가에서 갈리니 남의 기준에 맞추면 칭찬받아도 허전하고 내 기준에 맞으면 성과가 작아도 마음이 밝아집니다. 어긋남이 느껴질 때 그 신호를 피해가지 말고 방향을 조금씩 조정하세요. 맡은 몫에 이름을 붙이고 책임을 더해 매 순간 나를 새길 때 감사와 환희가 습관이 되고 삶이 충실해집니다. 하루는 반복된 선택의 결과로 남는다. 오늘 나는 이와 같이 보고, 듣고, 먹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내 실존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나를 형성하고 내 업을 이룬다. 하루가 남기는 건 큰 사건보다 무엇을 보고 어떤 말에 반응했는지 같은 반복된 선택의 결입니다. 먹는 것과 말하는 방식이 내 몸과 관계를 만들고 생각은 결국 행동의 속도를 바꿔 하루의 모양까지 바꿉니다. 오늘의 나를 정직하게 기록해 작은 편향을 알아차릴 때 내일의 나는 조금 더 책임 있게 달라집니다. 헤어질 때 남는 진짜 나. 정면은 그 사람의 교양이며 사회적 지위 또는 영양 상태와 치장과 허세로서 얼마쯤은 위장할 수 있지만 후면에는 전혀 그런 장치가 가설될 만한 오간이 없다. 우리는 겉모습을 그럴듯해 보이게 꾸미려 하지만 진짜 품격은 시선이 사라진 뒤에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일을 마친 뒤의 정리, 떠날 때의 예의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남는 습관이 신뢰를 만들고 그때 드러난 성급함이나 무심함이 곧 평소의 나입니다. 겉을 가꾸되 보이지 않는 시간을 더 정직하게 정돈할 때 내면은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칭찬해도 비난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은 더 물을 것도 없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 자체가 확고한 기반 위에 서야 한다. 성과를 목표로 삼으면 서두르기 쉽지만 결국 남는 평가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나 자신을 다룬 방식입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니 약속 지키기, 과장하지 않기 같은 기본으로 돌아갈 바탕을 평소에 길러야 합니다. 잠시 멈춰서 차근차근 기준을 다시 세우고 오늘을 점검할 때 칭찬해도 들뜨지 않고 비난해도 무너지지 않으며 성장과 관계가 오래가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꿈을 놓는 날 늙기 시작한다. 우리는 자신의 꿈과 이상을 저버릴 때 늙는다. 세월은 우리 얼굴에 주름살을 남기지만 우리가 일에 대한 흥미를 잃을 때는 영혼이 주름지게 된다. 늙음은 나이보다 먼저 태도에서 시작되기 쉬워 익숙함이 편해도 마음이 낡으면 하루가 금방 빛을 잃습니다. 어제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왜와 어떻게를 묻는 힘이 남아있으면 삶은 계속 움직이고 흥미가 꺼진 채 버티기만 하면 내 안의 생각들이 굳어갑니다. 오늘 무엇에 마음이 반응했는지 살피며 나를 계속 알아갈 때 생기는 다시 돌아옵니다. 고유하고 단단하게 법정의 말 읽어드렸습니다. 더 빨리 가려는 마음보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한 번 더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삶에 깃들기를 응원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나는 어떻게 가벼워질 수 있을까? 비움과 자유. 언젠가 떠날 걸 알기에 오늘은 가볍게.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과 작별할 것이다. 살아있는 이때 내가 나를 비워야 한다. 언젠가 끝이 온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오늘의 가치는 또렷해집니다. 자존심은 줄어들고 미뤄둔 감사와 화해를 지금 말하고 싶어집니다. 붙잡을 인연과 풀어야 할 매듭을 가려보게 되고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걸 알면 당연한 것은 줄고 고마움은 커집니다. 좁아진 마음을 풀어내는 법. 모두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본심, 본 마음이고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이 옹색하고 뒤틀린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불편한 진실을 부정하지 않고 사실대로 수용하는 용기를 갖는 일입니다. 현실을 인정하면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여유가 생기죠. 진짜 내 마음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의 세상도 넓어집니다. 어떤 날에도 나를 깨우는 연습. 삶의 질은 결코 물질적인 풍요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여건 아래에서도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있다면 삶의 질은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삶의 깊이는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보다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또렷이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편한 상황도 달아나지 않고 마주하면 배움의 자리가 됩니다. 더 많은 성취로 공허를 덮기보다 욕심의 반응을 한 박자 늦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잔의 물, 한마디의 말, 한 번의 숨에 마음을 둘 때 거친 하루도 방향과 의미를 조금씩 되찾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고른 삶이라면 그 자체로 품격이 된다. 오늘처럼 모든 것이 넘쳐나는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기는 어렵지만 투철한 삶의 질서를 지니고 스스로 가난하게 살기는 참으로 어렵다. 풍요의 시대엔 더 사는 것보다 덜어내는 선택이 어려우니 유행과 비교 대신 내 일과 관계를 맑게 하는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비움이 목표가 아니라 흐트러지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때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의 결이 또렷해지죠. 작은 절제를 반복해 나만의 선을 정해둘수록 가치는 가격표가 아니라 태도에서 증명됩니다. 불안은 왜 자꾸 올라올까? 두려움과 신뢰. 흔들릴수록 의미를 붙잡는 연습.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모르면 끝없이 흔들리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안다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고통은 사건보다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커지니 왜 나에게 대신 여기서 무엇을 배울까로 질문을 바꾸면 마음이 버틸 자리를 얻습니다. 실패와 상처, 몸의 불편을 미워하지 말고 맥락과 신호를 정리해 한 문장으로 이름을 붙이면 감정이 다루기 쉬워지고 다음 행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의미를 찾는 습관이 평온을 만들고 본질을 잃게 해 내일의 길을 단단히 세울 것입니다. 순간을 감사히 붙잡는 마음. 한번 지나가 버린 것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감사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일기일회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기다리느라
오늘의 순간을 대충 지나치지만 기회와 만남은 같은 모습으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을 귀하게 대하는 건 말 끝까지 듣기, 차 한 모금 제대로 음미하기처럼 현재의 주의를 온전히 두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정리와 정확한 인사로 스스로를 기분 좋게 만들고 놓친 순간은 후회 대신 메모로 남겨보세요. 다음 선택이 선명해지며 이렇게 정성을 반복할수록 하루의 밀도와 삶의 품격이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모든 파도는 내 바다에서 일어난다. 삶에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든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겪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 상황 탓에 세상이 잘못되고 누군가가 나빠서 내 삶이 이렇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삶의 불행한 그림자가 들이올 때 우리는 밖을 향해 삿대질하곤 합니다. 운이 나빠서 세상이 불공평해서 인생이 꼬였다고 믿는 것이 마음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겪는 모든 상황은 결국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마주하는 생의 풍경일 뿐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구름의 잘못이라 할 수 없듯 삶의 풍랑을 세상의 탓으로만 돌리면 우리는 영원히 상황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파도 또한 내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받아들일 때 변화의 열쇠는 내 손으로 돌아옵니다. 말투가 인생이 될 때 하루하루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과 행위를 하는가가 곧 다음의 나를 형성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스스로가 다음 생의 자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과로 자신을 설명하지만 실제로 나를 만드는 건 오늘의 말투와 태도, 작은 선택이 반복된 결과입니다. 생각은 시선과 언어를 바꾸고 그 언어가 행동을 이끌어 관계의 질까지 결정하니 피곤할수록 말과 표정을 되돌아봄으로써 거친 반응을 줄이고 정돈된 한마디를 선택해 보세요. 일은 삶을 어떻게 바꿀까? 일, 돈, 시간. 같은 아침을 새롭게 여는 마음. 당신은 이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만날 그날이 그날처럼 그렁그렁 맞이하고 있다면 새날에 대한 결례가 될 것이다. 아침은 하루를 여는 첫 문장이라 눈을 뜬 순간의 태도가 하루의 리듬을 좌우합니다. 대충 시작하면 기회를 놓치기 쉬우니 일어나 창을 열고 한번 숨을 고르는 짧은 의식으로 마음을 정돈해 보세요. 그러면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구분되고 우선순위가 서며 이런 작은 시작이 쌓여 삶의 품격을 만듭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타성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하루 24시간의 불임을 당한다. 그러나 주어진 인생이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매 순간 자각하는 사람은 그 24시간을 부릴 줄 안다. 같은 시간을 받아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하루의 주도권은 달라지며 그 시작은 지금 알아차림에서 옵니다. 해야 할 일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리면 일정이 내 리듬에 맞게 조율되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시간에 의미를 얻는 습관을 쌓을 때 내일의 더 큰 시간을 스스로 설계할 힘이 생깁니다.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사명은 그 누구의 강요도 아닙니다. 내가 찾아서 내 스스로 수행하려는 내 일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오로지 그것을 위해 존재의 의미를 가지는 것. 사명은 스스로에게 건 약속입니다.
일이 늘어도 마음이 메마르는지 오히려 맑아지는지로 진짜 사명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억지 열정 대신 방향이 맞는 몰입을 위해 능력과 욕망의 간극을 정직하게 보고 자원과 시간을 책임지기 위해 거절할 것을 고르세요.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하루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과정에서 환희가 생기고 내일의 방향도 또렷해집니다. 내가 나답게 일할 때 마음이 쉰다. 자기 특성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어떤 일에 전념할 때 우리들의 마음은 온갖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가장 투명하고 평온해진다. 이런 상태가 곧 마음의 안정이다. 마음이 이리저리 끌리면 쉽게 지치지만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한 가지에 온전히 집중하면 산만함이 줄고 안정됩니다. 이 집중은 과시가 아니라 맡은 일의 핵심을 정확히 보려는 태도에서 나오며 이때 소음은 배경이 되고 마음은 맑아집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만큼의 깊이를 확보하고 작은 진전에 의미를 붙이면 불안도 에너지로 바뀌어 평온은 결국 나다움을 지키는 결과가 됩니다. 오늘을 선택하는 연습. 나누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합니다. 호의는 오래 고민할수록 미루기 쉬우니 여유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움을 바로 건네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나눔은 크기보다 타이밍이어서 필요한 순간에 한마디, 메시지 한 줄, 양보 한 칸이 하루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렇게 즉시 행동하면 후회가 줄고 마음이 가벼워지며 작은 선행이 습관이 되어 우리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먼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특한 일입니다. 모든 것은 삶에서 시작되고 삶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행복도 불행도 기쁨도 슬픔도 따릅니다. 살아있음은 결과가 아니라 의미가 시작되는 조건이니 일상이 힘들수록 먼저 지금 숨과 몸의 온기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의 시선이 내일의 방향을 만들기에 거창한 이상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기준으로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기울여 보세요. 관계를 돌보고 맡은 일을 성실히 마무리할 때 하루는 방향을 찾고 삶이 스스로 의미를 증명하게 합니다. 물처럼 흐르는 사람은 결국 바다에 닿는다. 물의 흐름이 때로는 급한 여울과 폭포를 이루지만 그 종점인 바다에 이르기까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른다. 어려운 때일수록 급히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막막할수록 속도를 올리기 쉬우나 삶은 빨리 가는 문제가 아니라 방향과 리듬을 잡는 문제입니다. 불안과 조급함이 시야를 좁힐 때 잠깐 멈춰 숨을 고르고 상황을 차분히 살피면 건널 수 있는 지점이 보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과정에 정성을 들이며 한 걸음씩 가면 시간은 적이 아니라 동료가 되어 결국 우리를 더 넓은 자리로 데려갑니다. 내가 바라던 복은 어디에 있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각자 자기 자신이 어떤 맑은 복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조촐하게 지니고 싶은 맑은 복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돌아보십시오. 복을 묻는 건 큰 행운을 기다리기보다 숨쉬는 몸과 따뜻한 한 끼,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처럼 이미 있는 것들을 다시 알아보는 일입니다. 익숙해지면 그 가치가 흐려집니다.
평온함에 익숙해지지 말고 오늘의 작은 기쁨을 하나씩 떠올리면 욕망의 초점이 더 많이 해서 충분히로 옮겨가 비교가 잦아듭니다. 복은 결국 관계와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답지 않을 때 우리는 아프다. 자기답게 살려는 사람이 자기답게 살고 있을 때는 감사와 환희로 충만해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괴로워한다. 자기 몫의 생을 아무렇게나 낭비해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기쁨과 피로는 보상보다 내가 가는 방향과 맞는가에서 갈리니 남의 기준에 맞추면 칭찬받아도 허전하고 내 기준에 맞으면 성과가 작아도 마음이 밝아집니다. 어긋남이 느껴질 때 그 신호를 피해가지 말고 방향을 조금씩 조정하세요. 맡은 몫에 이름을 붙이고 책임을 더해 매 순간 나를 새길 때 감사와 환희가 습관이 되고 삶이 충실해집니다. 하루는 반복된 선택의 결과로 남는다. 오늘 나는 이와 같이 보고, 듣고, 먹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내 실존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나를 형성하고 내 업을 이룬다. 하루가 남기는 건 큰 사건보다 무엇을 보고 어떤 말에 반응했는지 같은 반복된 선택의 결입니다. 먹는 것과 말하는 방식이 내 몸과 관계를 만들고 생각은 결국 행동의 속도를 바꿔 하루의 모양까지 바꿉니다. 오늘의 나를 정직하게 기록해 작은 편향을 알아차릴 때 내일의 나는 조금 더 책임 있게 달라집니다. 헤어질 때 남는 진짜 나. 정면은 그 사람의 교양이며 사회적 지위 또는 영양 상태와 치장과 허세로서 얼마쯤은 위장할 수 있지만 후면에는 전혀 그런 장치가 가설될 만한 오간이 없다. 우리는 겉모습을 그럴듯해 보이게 꾸미려 하지만 진짜 품격은 시선이 사라진 뒤에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일을 마친 뒤의 정리, 떠날 때의 예의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남는 습관이 신뢰를 만들고 그때 드러난 성급함이나 무심함이 곧 평소의 나입니다. 겉을 가꾸되 보이지 않는 시간을 더 정직하게 정돈할 때 내면은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칭찬해도 비난해도 무너지지 않는 나. 우리가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은 더 물을 것도 없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 자체가 확고한 기반 위에 서야 한다. 성과를 목표로 삼으면 서두르기 쉽지만 결국 남는 평가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나 자신을 다룬 방식입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니 약속 지키기, 과장하지 않기 같은 기본으로 돌아갈 바탕을 평소에 길러야 합니다. 잠시 멈춰서 차근차근 기준을 다시 세우고 오늘을 점검할 때 칭찬해도 들뜨지 않고 비난해도 무너지지 않으며 성장과 관계가 오래가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꿈을 놓는 날 늙기 시작한다. 우리는 자신의 꿈과 이상을 저버릴 때 늙는다. 세월은 우리 얼굴에 주름살을 남기지만 우리가 일에 대한 흥미를 잃을 때는 영혼이 주름지게 된다. 늙음은 나이보다 먼저 태도에서 시작되기 쉬워 익숙함이 편해도 마음이 낡으면 하루가 금방 빛을 잃습니다. 어제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왜와 어떻게를 묻는 힘이 남아있으면 삶은 계속 움직이고 흥미가 꺼진 채 버티기만 하면 내 안의 생각들이 굳어갑니다. 오늘 무엇에 마음이 반응했는지 살피며 나를 계속 알아갈 때 생기는 다시 돌아옵니다.